그래. 편의점 앞에서 김성우 씨를 기다리는 거고요. 그럼 이제 나머지 3명이나 합류해도 되나? 합류해도 되죠. 그쵸, 대학 바뀌니까. 좋아요. 다 같이 편의점에 가나요? 네, 네. 네. 방금 수상한 5명. 그 대학교 밖으로 나오면요. 방금 전 사고가 혹시 꿈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학교 주변은 조용하고 평화롭습니다. 그 사건을 목격한 학생들도 거리에 나오자 무감각한 표정으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미치겠네. 단체도 미친 거 아니면. 편의점 앞에는 여러 상가들이 있는데 카페도 있고 그런데 다 저가 커피 이런 거고 약간 가난한 대학생들을 타깃으로 노린 가게들이 많아요. 편의점 앞에는 드르륵 콱 하는 테이블이 놓여져 있고요. 드르륵 콱? 그냥 거리에 서서 기다리나요? 예, 그쵸. 그래도 콱 앉아있으면 아마 안 되나? 우리를 바로 알아보겠지. 드르륵 콱 앉아있을 건가요? 난 앉아있을래. 네. 앉아있어요. 네, 거기 앉아있으면요. 탐사자가 있는 뒤편의 유리를 뭔가 주먹으로 통통 치는 소리가 들립니다. 뒤를 돌아보면 편의점 알바로 보이는 애떼어 보이는 아가씨가 약간 포스터를 가리켜요. 그 포스터를 보면은 편의점 물건 이용 후 테이블 사용해주세요 라는 포스터가 붙어 있습니다. 개웃겨. 일어나. 그럼 그 편의점 음료랑 아이스컵 살게. 너도 레시피 사. 아 레시피. 너도 레시피 사. 아 레시피? 어. 레시피 바로 어떻게 사요?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는 걸 할게요. 잠시만. 편의점 안으로 들어서면 알바가 피곤한 목소리로 어서 오라 말합니다. 그러고는 탐사자가 어떤 행동을 하든지 아무런 관심이 없는 듯한 눈으로 빨리 퇴근했으면 좋겠다는 표정이에요. 이렇게 했고요. 편의점에 물건을 사기 위해서는 또 소지금을 사용해야 합니다. 편의점 물가는 시나리오의 출발날을 기준으로 하거든요. 뭘 산다고 했죠? 레시피. 여기 편의점이 얼마? 어딘지도 중요해. 어딘지 원프로를 알고 있을 수도 있다고. 옛날엔 500원이었는데. 근데 비싸졌을 것 같아. 1,000원쯤 할라나? 이제 한 1,000원쯤 아닐까? 내가 포켓 CU를 켜볼게. 그래. 그래 나. 이렇게 보자. 너 봐라. 더 비쌀 것 같은데 요즘 물가 많이 올랐잖아. 어머. 맞아. 그럼 한 1,200원? 맞추기 하자. 오. 얼마인가요? 1,700? 잠깐만. 1,200원. 아니 뭐 이렇게 바보이 많이 떠. 1,000원은 아니야. 1200원. 1,200원. 700원 에반데? 너무 비싸. 700원 너무 요즘 비싸요. 물가 에바잖아. 야, 레시피를 누가 1,700원 내고 먹냐? 레시피 줬잖아. 오. 얼마야? 두구두구두구두구. 레시피 하나에 240ml 캔 어. 응. 1,400원이요. 아, 야 진짜 비싸다. 비싸겠다. 거진 관계로 인노 옆에 딱 붙어서 나도 레시피. 네, 어, 6개 음료가 샀어요. 6개요? 1200원. 아 6개? 좋다. 네, 과자도 몇 개 사서 10,000원 딱 채워서 썼어요. 10,000원 채워서. 이렇게 무리하셔도 괜찮아요? 아, 그래도 어른이야. 있을 만치 있어 돈. 귀엽다. 네. 10,000원 썼고요. 자, 그러면요. 편의점에서 물건을 계산하기 위해 계산대에 서면 인노는 전혀 쳐다보지 않는 알바생이 물건의 바코드를 찍습니다. 바코드를 찍는 알바생을 관찰력 판정할 수 있습니다. 반대자 멸망. 성공했다. 관찰력 판정에 성공하면 알바생의 손목에 꿈틀거리는 벌레를 볼 수 있습니다. 벌레를 못 탐사자는 정신력 판정해야 합니다. 어디에 벌레? 손목에. 어? 정신력 판정에 성공하면 그것이 그냥 날벌레가 아닌 작은 영이라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헐. 그리고 하나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이 영의 존재를 모르는 알바생은 전혀 인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냥 계산을 끝마치고요. 계산을 끝마치는 소리와 함께
그 작은 벌레가 손목에 살을 찢고 기어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노만 본 거야? 한 번 인노가 털어주면 개선했으니까. 인노가 개선하고 있으니까. 아, 그러겠네. 그럼 일단 산 물건 들고 드르륵 학존으로 와가지고 네. 애들한테 본 걸 말해줘요. 알바생 손에 쬐깐한 게 붙어 있었다. 구더기? 어? 구더기? 구더기? 0? 쬐깐한 0. 아까 우리가 봤던 거는 아까 우리가 3층 복도에 들어섰을 때도 위에서 구더기 같은 게 떨어졌는데 어떤 영이 지나가는 흔적으로 보였다라고 얘기를 해줘요. 학교에 뭐가 있나 본데? 아까 밑에서 떨어지는 사람 본 사람들도 보지 않았어? 그 사람 보면서 구들고 그런 거? 구더기가. 그럼 그것도 뭔가 0이었던 건가? 거대한 구더기 0. 어쨌든 구더기에 붙어있는 애들이 점점 심해져서 그래요. 어떠한 선택을 하는 거 어떤 아니에요? 극단적인 선택을. 네, 그러면- 그걸 한거 아니야? 알바생한테는 동전이 보일까? 아, 해보죠. 누가 그러면 물어보나요, 뭔가 이거? 계산, 약간 추파춥스 같은 거 계산하러 가는 거 하고 동전을 잘못 낸 것처럼 한번 보여줘 봐도 될까요? 그냥 물어봐. 그냥 가서 물어도 되지 뭐. 아 그래? 그래? 고모가가. 이 동전 제가- 아니냐고. 네, 혹시 그러면 이성전 혹시 보신 적 있냐고. 군요. 편의점 알바생은 확실히 그 동전이 보이는 것 같아요. 시선이 그쪽으로 갔거든요. 어머. 한번 오. 쓱 보고 아니요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이야기요. 봤잖아. 오. 뭘까? 심리학. 심리학 판정 가능합니다. 아니요, 그거 실패했어요. 꿰뚫어보게 해요. 네, 근데 약간 뭔가 굳이 여기에 하긴 곧 그 동생이 올 거기도 하고. 그냥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 정도만 알고 가. 아무튼 예 알겠습니다 하고 그건 여러분은 편의점 앞에 드르륵 콱 하고 앉아 있을 수 있어요. 우글우글 5명이. 레시피 먹으면서. 과자도 있어. 맞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판단할까요, 탐사들은? 뭔가 이 동전이 앞면이 금화를 문 뱀? 아니요, 까마귀요. 어떻게 까마귀. 까마귀가 뱀이 되는 거죠? 똑같았어요. 제가 본 웹소에서 비슷한 게 있어서 착각했어요. 여기다 싶어. 네, 전 십덕이니까 까마귀구나. 까마귀 하면 떠오르는 거 질병. 약간 질병. 역병 역병. 같은 거. 그렇지, 시체에 끓는 게 구더기 아이가. 뭔가 나는 악마 들렸을 때 그런 벌레 끓는 그런 걸 생각을 했어. 아, 맞네, 그럴 수도 맞네. 있겠다. 그럴 수도 있겠다. 근데 뭔가가 그거를 막 퍼뜨리고 다니는 건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리고 이 동전이 학교에서 약간 조금 아는 사람들 사이로 좀 아름아름 전해지는 뭐 그런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어떤 이 동전을 갖고 있음으로써 어떤 효과를 받게 되고 그 값을 목숨으로 결국 치르게 되는 뭐 그런 건가? 허걱. 이 동전을 왜? 뭐지 진짜? 뭔가 좋은 일이 생기겠지? 뭔가 좋은 일이 생기겠지? 그런 건가? 근데 약간 사람이 계속 저렇게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이 일어나니까 아까 걔도 재수없어 하면서 그냥 자기가 갖고 있던 맨동전 안 쓰고 버리고 간 거 아닌가? 근데 처음에 그 형도 시험 어쩌고 얘기한 거 보면 그냥 그런 되게 시답잖은 이유로 동전을 들게 됐을 수도 있지. 맞아. 아, 그 형은 근데 이미 악마가 됐어. 그러니까 동전이 뭐 도와준 것 같진 않아.
뭘까 속았어. 대체? 이미 한 번 몸에 기생하면 끝이야. 응? 뇌피셜입니다. 뭐라고? 뭔 소리야? 아무튼. 예. 그러니까 그 구더기 응. 같은 벌레들이 몸에 기생하는 걸 수도 있잖아. 어. 그 동전을 통해서 번식을 하는 걸 수도 있잖아. 번식? 번영? 뭐 하면 끝이야? 동전을 잡으면 전염 된다고? 아. 동전을 소지하게 되면 그럼 우리 그럼 저는 뭐? 우리는 우리는 이제 몸에 구더기가 와. 우리가 잡은 동전은 그림이 바뀌었다며. 그럼 쓸모가 맞아요. 없어. 그러니까 애초에 내 동전이 아니잖아 이거. 아 그럼 괜찮은. 뭐 일단 정보가 부족하면 좀 네, 그러니까 이런 뭐가 너무 추측을 부족하다. 네, 추측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으면요. 편의점 앞에 그 남자가 등장을 하는데 그 남자가 여러분들을 보고 바로 여러분들 쪽으로 와요. 근데 이 사람이 바로 약속을 잡았던 김성우 씨인 것 같아요. 김성우 씨는 잠을 자지 못한 듯 푸석한 얼굴에 다크서클을 달고 있습니다. 김성우는 탐사자들에게 공손한 태도를 취합니다. 아, 혹시 무슨 일로 저를 이렇게 찾으셨나요? 라고 물어. 당신 형 때문에. 아, 형 역시 저희 형 때문이신 거죠? 연락을 최근에 했나요? 네, 하고 있죠. 저희 형은 지금 좀 정신 상태가 좋지 않아서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어. 그 정신 상태가 나빠지기 전에 뭔가 징조 같은 게 있었냐고 물어봐요. 징조 같은 건 잘 모르겠는데 형이 이상해진 게 대학교를 입학하고 나서래요. 그러면서 점점 아침에 잠에서 못 일어나더니 살이 급격하게 빠지고 나중에는 주변 사람을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까지 갔다. 근데 형이 이상한 고집으로 병원 대신에 그렇게 교회랑 절을 갔대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이거 병원 가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니다. 나는 이게 왜 일어나는지 안다. 근데 너한테 얘기를 안 해줬대. 자기한테 얘기를 안 해줬대요. 그러면서 자신이 진짜 악마를 본 것 같다는 이상한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우리 그 형을 보러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러- 지금 어디 있는지 그러니까 그거랑 관련해서 형이 저희 측에 도움을 요청해 주셨는데 혹시 넘길 사안이 아닌 것 같아서 이렇게 왔다. 형이 있는 곳으로 좀 안내를 해줄 수 있겠냐 이렇게. 그럼 역시 뭔가가 있었던 거죠? 라고 물어봐요. 진짜 뭐 뭔가 있는 아직- 건가요? 그러면 아직 확실하게 대답해 줄 수 있는 건 없다고 해요. 그리고 동생한테도 동전을 한번 보여주긴 하죠. 아 이거 그렇고. 보이냐고 혹시? 동생은 못 봐요. 오 정신 건강이다. 여기가 폐쇄병동이라서 미리 연락을 취해야 해서 오늘 당장 가기 힘들 것 같고 연락을 취해서 내일 면회 가능하게 연락해 두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혹시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저희 형이 지냈던 자취방이 있대요. 근처에 아직도. 혹시 보시지 않겠냐고 물어봐요. 가자. 가야지. 좋지. 가야지. 여러분은 김건수의 자취방으로 향합니다. 김건수의 자취방은 그 학교 근처에서 멀지 않은 빌라들이 모여있는 곳이 있어요. 좁은 빌라 계단을 오르면은 탐사자들이 일렬로 줄을 서야 하고요. 방이 작기 때문에 탐사자 모두가 들어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탐사자 중에서 2명을 선택해 동행하도록 합니다. 그 부적 아직 등에 남아있는 둘이 들어가면 되겠다. 하윤이랑 미양이? 그래. 아니면 상직자 중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 있으면 내가 부적 써주고. 아니야, 둘이 가자. 그래요. 여기 가면요. 안개의 계단을 올라 1층도 2층도 아닌 복도에 서면 3사람인데도 복도가 꽉 찹니다. 동생이 집에 달려있는 도어락을 조작해 문을 열고 계단 쪽으로 비켜섭니다. 탐사자가 방에 들어서면요. 방은 어두컴컴합니다. 스위치를 찾아내 조작해 보아도 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방은 보존하고 있지만 전기료랑 수도세를 안 내서 전기도 안 들어올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집이 에헤이. 어두운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 소지품 중에서 빛이 나는 게 있다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핸드폰 후레쉬. 핸드폰 있으니까. 네, 핸드폰 후레쉬. 핸드폰 후레쉬로 방을 비춰보면요. 방은 도둑이라도 든 듯 온갖 물건들이 뒤엎어져 있습니다. 아직 정리되지 못한 이불이 매트리스에서 반쯤 흘러내려와 있고 걷지 못한 빨래가 건조대에서 비쩍 말라 있습니다. 눈에 띄는 건 천장에서부터 바닥까지 갉아놓은 벽지입니다. 벽지 안쪽을 보면 노란색 종이가 더벅더벅 붙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 부적인가? 무슨 건지 확인해 볼래. 그러면 미양이가 살펴보면요. 확실히 부적인 것 같아요. 어떤 부적인지 알아내기 위해서는 벽지를 훼손해야 합니다. 오, 슬쩍 어차피 찢어져 남의- 있는데. 가차 없이 해버려요. 네. 벽지를 찢어 안을 보면 벼가 가득 붙어 있는 것은 부적입니다. 이 부적은 억울하게 죽은 영을 달래주는 부적입니다. 큰 해를 끼치는 부적은 아니고 부적을 붙인 지 오래되었는지 영험한 기운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부적을 살펴보는 미양이를 향해 순간 벽에서 팔뚝 하나가 튀어나옵니다. 팔뚝은 부적을 보고 있던 미양이의 팔을 붙잡으려 합니다. 팔뚝을 상대로 민첩 판정합니다. 오. 아니 이걸 실패한다고? 내가 막을 수 없나요? 그건 힘들 것 같아요. 일단 붙잡혔어요. 민첩 판정에 실패했기 때문에 미양이가 팔이 붙잡힙니다. 팔은 미양이의 손목을 끊어버릴 듯이 꽉 쥔 채 놓지 않습니다. 이성 판정합니다. 이성 판정 안 해도 되잖아. 아 맞아. 그럼 부적이 태워집니다. 아, 못된 것. 아직 잡혀 있잖아. 이상 판정만 안 할 뿐이지. 이 못된 것. 붙잡혀 있지만은 못된 것이라고 말하는. 자, 이제 팔뚝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근력 어려운 판정에 성공하거나 전투를 치러야 합니다. 아, 근력? 쉽지 않네. 오! 귀여운데요? 하지만 성공. 나 이년아. 미양이가 팔을 세차게 뿌리치면요. 팔뚝이 다시 벽 안으로 쏙 들어갑니다. 저는 더 이상 잠잠해졌어요. 그리고 김건수 씨의 자취방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테이블, 책, 침대, 싱크대, 화장실입니다. 근데 그럼 미양인 잡힌 손은 별다른 건 없는 거예요? 네, 없어요. 휴. 그거 옆에서 하윤이도 봤어요? 네, 봤어요. 아, 이거 참. 어디 볼 수 있다고요? 테이블, 침대, 싱크대, 화장실. 테이블 볼게요. 테이블을 보면요. 책상 대용의 작은 좌식 테이블입니다. 테이블 위에는 전공 서적과 공책, 그 공책을 찢은 종이 뭉치들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놓여있던 공책을 살펴보면 고르게 적혀있던 글씨가 시간이 지나며 흐려졌다가 강한 힘으로 누른 듯 끄적이는 형태로 변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뒤로 가면 갈수록 적혀있는 글씨를 알아보기 힘듭니다. 침대? 침대 볼래. 찢어진 종이를 살펴볼 수 있어요. 아, 찢어진 종이건. 살펴볼게요. 아, 예. 잠시만요. 편지 쓰다 남은 조각 아니야? 나는 내 선택을 후회한다라고 써 있었는데 그 뒤가 먹칠돼 있고 후회하지 않는다라는 빨간 글씨로 써 있어요. 살면서 목숨을 거는 일도 필요하다. 성공한 사람들은 모두 생명을 불태워 노력한다. 나도 성공하고 말 거다. 라고 써 있어요. 오. 안 돼. 뭐가 안 돼? 왜 안 돼? 그러지 말라고. 그러면 안 돼. 건강하지 않은. 그렇게 생명을 마인드다. 불태워서 성공하면 안 돼. 맞아. 그렇지. 개웃겨. 번 읽었으니까 보여드릴게요. 잠시. 앉아. 아니 그냥 스트레칭. 허리 아파서 앉는. 아니야. 허리는 상관없어. 내 목이 문제. 스트레치. 그렇지. 다 같이 한번 스트레치. 아이고. 억지였어요.
요 침대를 살펴보나요? 네. 네, 미아이가 살펴볼게요. 네, 미양이가 침대를 살펴보면요. 침대의 매트리스는 가운데가 푹 꺼져 있습니다. 반쯤 흘러내린 이불을 들추어 보면 그 옆에 놓여있던 휴지통이 보입니다. 휴지통 안에는 각종 쓰레기가 가득 차 있습니다. 들어. 근데 이제 살펴봐야지. 살펴봐야 할 것 같아. 들어. 그러면은 쓰레기통에 밀쳐서 엎어요. 네, 휴지통을 밀치면요. 엎어진 휴지통 안에서 묵직한 금속의 소리가 들립니다. 동전? 설마 동전? 찾아봄. 네, 그러면 그 안에서 검은 동전이 발견됩니다. 검은 와우. 동전은 탐사자가 주었던 그 동전과 동일한 모양입니다. 뒷면에는 피골이 상접한 남자가 고통스러워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오. 뭐지? 아, 되게 약간 그 소유주가 겪는 불행이 그 동전에 나타나는 건가? 그런 건가? 그런 거 모양이 봐. 다 다르네. 그거랑 생명력을 맞바꿔서 이렇게. 근데 아까 동물 아니었어? 앞면에는 그러니까 동일하게 앞면은 까마귀가 다 그려져 까마귀. 있어요. 뒷면에 다 뒷면은 다른 사람. 거예요. 아까 뒷면에 뭐였지? 뭐? 우리가 맨 처음 본 거? 어. 맨 처음 본 거는 똑같이 피골이 상접한 사람, 여자였나? 그래갖고 근데 떨어지니까 이제 온몸이 기괴하게 뒤틀린 어. 그니까. 연동돼 있는 거 아니야? 그니까 연동돼 있는 소유주의 거지. 상태네. 뭐 영혼이 갇혀있거나 그런 거 아니야? 어머. 그러게. 이제 이 자취방 밖에 있는 사람들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네, 자취방 네. 밖에서 기다리는 탐사자들은 이게 3명이죠. 혼자 이러? 골목 한 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골목은 3명이 나란히 걸으면 꽉 차는 크기입니다. 방들의 방음이 좋지 않은지 김건수 씨의 자취방에 들어간 탐사자들의 말소리가 간간히 들립니다. 듣기 판정합니다. 드르드르. 잠깐만. 아니, 나는 진짜 관대자는 안 돼. 오늘 왜 이렇게 아니, 그냥 근데 숫자가 낮아, 관대자. 어떤 설정 때문에 관자를 포기한 거야? 그러니까. 심리학. 아니. 그냥 아니, 정말 설정. 남의 말 안 듣는 설정. 그런 설정이. 별로 주변을 그렇게 신경 쓰지 않을 것 같아. 아. 이거 누군가가 성공하면 되니까요. 그러면요. 맞아. 다른 인노 빼고 다른 사람들이 들어보기에는 들려오는 것은 저 건물 안에 들어가 있는 다른 탐사자들의 목소리뿐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제외하고는 그 누구도 입을 열지 않은지 혹은 그 흔한 유튜브 방송도 보지 않는지 골목 안이 적막합니다. 기묘한 기분을 느끼며 조사를 기다리고 있으면 바로 앞 빌라에서 키가 큰 남자가 골목으로 나옵니다. 남자는 야구 모자에 후드를 꾹 눌렀어 얼굴이 보이지 않습니다. 수상하다. 근데 뭐. 다짜고짜 말을 걸 수는 없고 그냥 빤히 쳐다봐요. 예, 빤히 쳐다보고 있으면요, 푹 눌러쓴 그 사람의 눈이 왠지 시선이 어쩐지 탐사자들을 바라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뭘 봐. 이씨. 깡패야. 마르첼라가 뭐가- 담배 펴서 그런 거 아니야? 혹시 막 그런 거야? 넌 잘 담배 몰랐네. 피고 있어? 이래서 담배 피지 말라고 해요. 아. 그럼 담배 꺼요. 웃겨. 잘 들어. 그런데도 안 움직이고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어요. 일단 아. 이 대치 중에 두고 일단 대치 중에 둘게요. 이 위로 다시 대치하고 있으면요, 다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싱크대랑 화장실이 남아 있어요. 일단 동전은 챙기고요. 네, 내 싱크대 볼래. 싱크대 말지. 그래요. 네, 싱크대는 방 안의 청결 상태와 상반되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싱크대 바로 위에 달려있는 찬장을 열어보면 그릇 대신 책 한 권이 들어 있습니다. 자료 조사 판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 안에서 깨끗한 거 아니야? 한번 어디 보자. 아, 와우. 바로 실패했어요. 하윤이한테 아저씨가 알아. 킹 넘김. 제가 할게요. 네,
다시 없는데? 오, 아, 그러면 책을 들고 나가자. 그래 그래. 그러면 이제 책을 챙겨. 조사를 아직 안 끝마치고 그냥 챙기기만 하는 거죠? 네. 네. 그럼 화장실은 하윤이가 살펴보나요? 네. 네. 화장실 문을 열면 습한 물 곰팡이 내가 확 풍깁니다. 화장실 안을 불빛을 비춰보면 벽에 붙어있던 검은 형체들이 꿈틀대기 시작합니다. 몇 개 아니 그 몇 마리가 벽을 타고 천장으로 기어 올라갑니다. 그 크기가 보통과 달라 더듬이를 움직이는 소리마저 들리는 것 같다는 착각이 듭니다. 그리고 와우. 그것들이 문을 연 탐사자 쪽으로 날아들기 시작합니다. 와우. 바퀴벌레 떼를 마주한 탐사자는 이성 판정합니다. 와. 뒤집어 던지는데. 차라리 알아서 이뻤으면 다행이다. 좋았텐데. 네. 뭐 일만 여든이야. 하윤이 벌레 테러 당했어. 하긴 시골 출신이라 바퀴벌레겠지. 괜찮아? 그래도 이건 좀 심했지 않나? 그러면 안쪽에서는 바퀴벌레 테러를 받고 있고요. 그럼 다시 밖으로 나올게요. 발 안에서 비명소리 나는 거 아니야? 그렇겠죠. 아마 비명 소리 나고 있겠. 뭐지? 근데 깔깔 웃을지도. 아씨. 울음소리 듣고 그냥 별일 아닌가 보다. 별로 아닌가 보다. 그냥 들어와서 비경 길렀나 보다. 네, 그렇게 하고 있으면요. 그 비명 소리에 신경이 쓰여가지고 잠시 그쪽으로 시선을 돌리면은 그 틈에 이 괴한의 남자가 성큼성큼 탐사자 쪽으로 걸어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립니다. 에? 오. 여러분들은 관찰력 판정합니다. 에? 나도. 에? 오! 오! 자, 뭐야? 와우! 큰일 났다. 이럴 수가. 오? 응? 뭐 했어? 아이 좀 은밀하게 은밀하게 뭐 했어? 분명하게 뭐 하려고. 강행돼요? 강행돼요? 강행이요? 한번 아이씨 너무 불안해. 해보세요. 근데 극단적 아니, 성공이 나왔는데 그니까. 강행을 아 그런 그럼 성공인데. 네 포기할게요. 예. 요. 다들 무슨 강아지야? 잠깐만. 너 뭐해? 너 아. 뭐해? 나이 굴려봐야지. 매일 괴한이 마르첼라를 향해 달려듭니다. 괴한이 에? 주머니에서 과도를 꺼내가지고 이 미친. 미친. 마르첼라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탐사자가 어떤 행동을 하든 공격을 멈추지 않아요. 근데 민첩 판정에 실패하면 공격을 한번 받게 돼요. 민첩 말고는 대항할 수 있는 거 없어요? 회피 판정? 아, 어쨌든 피해야 되는 건가? 한번 피해야 돼요. 같이 공격은 못해요? 일단 은밀 행동해서 가까이 다가와가지고 휘두른 거라서. 하하. 일단 민첩을 굴려볼게요. 예. 큰일 났네. 어? 오! 피했어. 우와! 되세요. 이했죠? 오! 슉! 네, 한번 피했어요, 마르첼라가. 이제 슉, 어떻게 행동하실 건가요? 죽여! 반격할 수 있습니다, 마르첼라는. 일단은 근력 격투로 해볼게요. 네. 마르첼라 맨손이야? 아니 무기가 있는데 무기를 여기서 쓰면 그래. 사람을 사람을 팰 수는 없었어. 마르첼라가 격투에 성공했기 때문에 그 비무장을 굴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1D 3주 사이를 굴려주시다. 3 피해 3으로 해가지고 괴한의 남자가 마르첼라 어떻게 공격한 건가요? 주먹으로 코를 때려요. 아이고. 오, 그러면 그대로 코를 직방으로 맞아요. 휘청이면서 멀어집니다. 그 뭐지? 충격에 괴한의 모자가 벗겨집니다. 벗겨진 후드 속 남자의 얼굴은 반쯤 주저앉아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문드러진 살덩어리 위로 아슬아슬하게 걸쳐진 안구 옆에 지금껏 알갱이라고 느꼈던 벌레가 서로 몸을 얽으며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핏줄이 터진 시뻘건 눈알이 탐사자를 노려봅니다.
이 모습을 본 세 사람은 정신력 판정합니다. 오 마이 갓. 미친놈이야. 오. 정신력 판정에 성공한 탐사자들이 다시 눈을 감았다 뜨면은 수치한 얼굴에 며칠을 씻지 않은 듯한 꼬질한 남자가 시뻘겋게 충혈된 눈으로 탐사자들을 노려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립니다. 이 남자를 붙잡은 시도를 해도 되나요? 네, 가능할 것 같아요. 인력으로 붙잡아 보나요? 예. 네. 와우. 저도 근력 대항 판정 어차피 실패할 것 같긴 한데 연합 볼게요. 그래도 내가 이겼죠? 네, 다행이다. 그래도 이건 인너가 손쉽게 남자를 제압할 수 있어요. 남자는 그 코를 맞았을 때 칼을 떨어뜨렸어요. 근데 그 칼을 잡으려고 버둥거려요. 칼 누가 아무나 고모가 주워가라. 줍든지 어떻게 아니면 안 닿는 곳에 발로 치우든지 네. 할게요. 밖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으면요. 안에서 바퀴벌레 테러를 받았던 두 사람은 이제 자취방에서 더 있지 못하고 밖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바퀴벌레가 다 했어 화장실? 네네네. 그러면은 자취방 밖으로 나오면 지금 이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야구를 웃다가 어라? 저 남자 뭐 하는 거야? 괴한이 마르첼라를 습격해서 내가 잡았어. 뭐 하는 놈이야? 네, 저 그러니까 사람도 이제 미양이가 신문해줘. 가서 잡혀있으니까 주머니 당당하게 털어요. 오? 네, 그러면요. 주머니 안에서 검은색 동전이 나옵니다. 역시 그럼 이 동전은 살펴보면 어때요? 나 살펴보면 네, 뒷면을 살펴보면요. 칼을 휘두른 남자가 그려져 있습니다. 오. 근데 이게 무조건 죽어서 모양이 되는 건 아닌 건가 보네? 그니까. 혹시 근데 아까 그 여자도 살아있었고. 이 동전이 먼저 바뀌고 이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는 걸까? 아니면 이 사람이 행동해서 이 동전이 바뀌는 걸까? 근데 아까 그러게. 그 여자가 떨어지고 맞아. 그림이 바뀌지 않았나? 근데 우리가 계속 동전을 같이 보고 있었던 건 아니잖아. 아, 그것도 그러네. 근데 근데 거의 떨어지기 직전이었으니까 상황이 떨어지기 직전까지 그냥 피골이 상접한 거였는데 떨어지고 난 이후에 그 동전을 다시 봤다면 상태에 영향을 받는 게 아닐까 역시 사람의. 근데 이게 한번 바뀌면 이제 끝나는 건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리고 바뀌지 않을까? 저 이 와중에 아이패드로 옮겨가도 될까요? 네네. 아, 그러세요. 네. 다시 이 들어갈게요. 남자랑 대화가 되나요? 얘기하고 있어봐. 대화요? 예. 입국 따태요. 근데 뭔가 사람들이 자아가 없어 보여서 조종당하는 것 같아서 혹시 했어. 그러니까 조종인 것 같기도 한데 차라리 빙의를 풀어보는 게 낫지 않을까? 빙의가 뭔지를 아, 모르겠는데. 그거. 그거. 무마. 말을 해보나요? 맞아. 인호가 해볼게요. 구마를 시도하면요. 남자의 몸 안에 기어 들어가 있었던 그 작은 알갱이들 있잖아요. 무더기들이 네. 순식간에 몸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오! 그 용들이 자잘자잘한 용들이 모두 땅 깊은 곳으로 스며들어가요. 아주 작은 용들이기 때문에 그 용들을 모두 쫓을 순 없을 것 같고요. 그 용들이 빠져나가자 남자는 표정이 되게 멍해지고 사람이 자아가 없는 것처럼 바닥에 버쩍 엎어져서는 침을 질질 흘리고 있어요. 어머. 오! 이 사람 주머니를 뒤지면 뭔가 지갑 같은 건 없나요? 지갑이 없어요. 아, 신분을 알 수가 없구나. 그러니까 뭔가 다른 소지품은 없는 거죠. 네네. 데리고 경찰서에 갈까? 구급차를 불러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으면요. 골목 끝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요. 어머.
네, 사이렌 소리가 들리니까 이 남자가 뭐라고 조용히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가까이 있었던 인노는 별다른 판정 없이 들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나머지 사람들은 듣기 판정에 시도해야 될 것 같아요. 어머. 실패했어. 실패했네? 인노랑 하윤이랑 마르첼라가 들을 수 있어요. 남자가 사이렌 소리를 들으면서 하늘에서 떨어진 천사 중에 이렇게 치사한 근성을 가진 자가 없었다라고 말하는 걸 들을 수 있어요. 네? 하늘에서 떨어진 천사 중에 이렇게 치사한 근성을 가진 사람은 없었다? 네. 이게 무슨 소리? 이게 뭔 말이야? 지능 판정에 성공하면은 어떤 말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 마르첼라가 남아있잖아. 아? 아니야, 오! 근데 미양이는 못 들었잖아. 아, 태풍이야. 아, 맞네. 못 들었잖아. 너 컨셉이지? 컨셉이 다행이다. 듣기 실패해서. 네. 마르첼라, 네가 우리의 희망이야. 아이고. 그러면요, 너 못 듣고 갔지? 그러니까 듣기 판정에 성공하면 들을 수 있는 말은 하늘에서 떨어진 천사 중에 이렇게 치사한 근성을 가진 자는 없었다라는 말이고, 이것의 뜻을 알아보려면 지능 판정에 성공해야 했는데 모두가 실패했어. 이게 미양이는 뭔 말일까? 아, 저거 미양이는 나 듣기 듣기 판정에 실패해가지고. 실패했어. 이걸 이거야. 다시 말했다 하면 안 돼? 이렇게 말했다고? 중얼중얼. 이게 뭔 소리야 하면서 한번 읊어봤을 것 같은데? 그러면 미양이가 이걸 들으면요, 이게 밀턴의 신라곤의 구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얘가 그걸 안다고? 예. 엄마가 주의식 교육 시킨 거지. 뭐라고? 밀턴의 밀턴의 신라곤 구절이라는 걸 알 수 있어. 라고 전달합니다. 어떻게 하는 거야? 네, 그걸 알고 그러니까. 있는지. 내가 이거 어떻게 하지? 너 미양이 장군님이 아니지? 알려줬나? 너 미양이 아니지? 장군님이 알려줬나봐. 내가 더 장군 알만하지. 아, 그렇지. 알만하지. 장군님이 알려줌. 요 사이렌 소리와 함께 도착한 경찰은 괴한을 붙잡아 경찰차에 태웁니다. 신고자가 누구냐고 묻는 말에 빌라 반층 계단 위에 서 있던 김성우가 자신이라고 말합니다. 아마 아래층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니까 일단 신고를 한 것 같아요. 오. 경찰은 탐사자들에게 간단한 인터뷰와 함께 인적사항을 받아 적습니다. 심리학 판정할 수 있습니다. 인적사항 다 팔리네. 심리학. 대한민국에 그렇지. 없어졌어. 인노 앞에서 거짓말하면 안 돼요. 저 잠깐만요. 나도 해? 어디 보자. 우리 다 해야지. 잠깐만. 근데 뭐 성공한 사람들 있으니까. 심리학. 여기 있다. 아깝다. 하윤이가 인노가 보고 있으면요, 경찰관들이 사건 경위에 대해서 적고 있긴 하지만 사건 자체에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너무 많았나? 한번 기억이 물어봐. 나요? 되게. 시간이 안 좋냐고 이 동네는. 이 근방에서 뭐 이런 일이 좀 흔하긴 해요. 그래도 다들 뭐 멀쩡하시니까 사건 진행되는 대로 연락은 드려보겠습니다. 이러고 오. 떠납니다. 항의 넣고 싶은데. 일을 개같이 하는. 네, 경찰이 골목을 떠나고도 골목은 조용합니다. 탐사자들이 골목을 훑어보면요, 모든 빌라 창문에서 반쯤 가려 숨어있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눈들만이 반짝이며 탐사자를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슬며시 커튼 뒤로 사라집니다. 그리고 나서야 골목을 가득 메우고 있는 사람들의 숨소리가 들립니다. 이성 판정합니다. 골목을 가득 메우고 있는 사람들의 숨소리. 어머. 와. 인노 뭐야? 쓸데없는 데서. 성공한 사람들은 별게 없고요. 실패한 마르첼라만 마이너스 1을 해주세요. 너무 많은 관심. 좋게 했을 때도 몰라.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네. 이제 이 시간쯤 되면요, 노을이 지고 있을 시간대고요. 노을이 지고 있을 때
지금은 그 정신병원에 찾아갈 수 없잖아요. 각자 식을 해결을 해야 할 것 같거든요. 어차피 다 서울 근처에 살고 있고 서울에 사니까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겠죠? 아차도 네. 되고. 여러분이 그 주차장 쪽으로 가기 위해서 이 골목을 벗어나잖아요. 골목을 벗어나면요, 이 골목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고급 리무진 한 대를 발견합니다. 리무진 앞에는 검은 정장을 빼입은 건장한 남자 둘과 깔끔하게 뒤로 머리를 묶은 여자 하나가 있습니다. 여자가 탐사자들이 골목에서 빠져나오는 것을 보고 빙긋이 웃어 보입니다. 그 모습이 어딘지 모르게 꺼림칙합니다. 매혹 대항 판정합니다. 매혹 대항 판정에는 매혹, 심리학, 꿰뚫어보기를 할 수 있습니다. 매혹? 매혹 대항하고 그 다음에 쓸 수 있다고. 아니, 매혹을 대항하는 그 주사위가 매혹이랑 심리학이랑 있는데 무속인 탐사자들은 꿰뚫어보기로 할 수도 있어. 그럼 저는 심리학 돌릴게요. 네. 안 돼. 고민. 뭐로 굴릴까? 꿰뚫어보기를 할지 심리학을 할지. 매혹엔 매혹이다. 매혹이다. 실패. 실패. 그래도 하윤이 매혹 수치 높다 싶었는데 별로 안 높아. 그러니까. 저걸 누가 찍는데? 찍을 수도 있죠. 찍을 수 있지만. 꿰뚫어보기 해볼까? 오! 뭘로 판정할 건가요, 미양이는? 이미 성공한 사람도 있으니까 나도 그냥 굴려야지. 그래. 지금 매혹이 기본치가 더 높구나. 뭔지로 불리려고? 택도 없어. 나 기본치야. 그러면요, 인노랑 버모를 제외한 세 사람은요, 매혹 판정 대항에 실패했기 때문에 왜 이러나. 매혹 대항 판정에 실패한 탐사자들은 여자에 대한 인상이 완전히 뒤바뀝니다. 부드러운 인상의 여자를 보고 있자니 어딘가 모를 신뢰감이 생깁니다. 그리고 아이고. 나머지 두 사람은 그 캐릭터 성격에 따라서 경계심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꺼림칙. 꺼림칙과 동시에 이제 약간 너무 타이밍이 좋고 지금 이 이상한 이 상황에 연관되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할 것 같네요. 네. 인노는 그래서 엄청 경계 경계. 하는 느낌. 인노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첫인상 그대로 되게 꺼림칙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저것도 어린 양이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네. 나머지 세 사람은 어쨌든 신뢰 있어. 좋아 보여. 라고 생각해요. 네, 그럼요. 여자가 여러분을 보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누구신데 절 기다리시죠? 제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저희 주인님께서 테마사님들을 만나 뵙고자 합니다. 응해주신다면 테마사님들에게 그에 맞는 대우를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와, 가자. 아니, 그 어른들을 말리고 주인이 누구냐고. 아마 이 세 사람은 가자 이러고 있을 거예요. 가자. 테마사네. 가보자. 돈도 많아 보여. 그 주인이 누군데 우리를 불렀냐고. 만나 뵈우면 알 수 있을 겁니다. 라고 얘기. 근데 인호도 그냥 갈 것 같아요. 버거만 가기 싫어 지금. 아니 그러면 어른들을 돌아보고 진짜 진심이냐는 어른들을 돌아봐요. 아니 딱 봐도 저렇게 수상해 보이는데 가자 사준다고 하면 따라갈 사람들이 아니야. 우리가 지금 정보가 필요하니까 그렇지. 뭐 다른 사람들은 그냥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 한번 가보자는 느낌이겠지. 맞아. 같은 테마사 아니야? 맞아. 우리도 한 수상 하는데? 어떤 선택을? 버모의 선택을 기다려. 우리도 남이 보면 비슷해 보일걸?
그것도 맞는 말이네. 어무를 상대로 설득하고 있어. 그러게 범호를 설득하고 있어. 말을 버버를. 감사합니다. 먹어봐. 음. 맛있네. 네. 시골에서 와이프. 그런 근데 저렇게 너무 자기의 목적도 뭣도 안 밝히는 사람을 상대로 아무것도 듣지 않고 그냥 냅다 차에 타서 가는 게 이상하지 않냐고. 이상하지 않대. 그럼 모모를 상대로 설득을 굴릴게요. 네. 미치겠네. 아니 나는 지금 저 여자가 굉장히 꺼림칙한데 그게 안 느껴지냐고. 설득 아유, 실패했어. 솔직히 실패했어. 어머 꿋꿋하네. 적어도 이제 어느 정도의 자신의 어떤 목적이나 신상을 밝히지 않는 이상은 저 여자가 가는 대로 협조 못 해주겠다 이렇게. 아, 보모 깐깐하네. 이상한 사람이죠. 그러면요. 그 여자가 웃는 얼굴로 그 말을 모두 듣고 있어요. 듣고 있다가 품에서 명함 하나를 건네줍니다. 오. 확인하나요? 네. 네. 아마 보모한테 줬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아무 아, 생각이 네. 없으니까. 그럼 일단 받아서 봐요. 보모가 보면요. 레이븐 주식회사라고 적혀 있습니다. 졸라 수상. 까마귀? 하기. 지금 이전에 들어본 적이 있나요? 감사합니다. 엄마 꿀같이 줘. 네, 한 우와. 번쯤은 들어봤을 것 같아요. 이게 뭐가? 엄청 유명한 회사는 아니거든요. 그래도 명함을 약간 받아. 관광지 같은 데를 좀 잘 잡는 회사라고 알려져 있어요. 좀 유명해요. 그냥 이름 들으면 알 법한 회사 이름. 네. 동전에도 까마귀가 있잖아. 꿀 먹어. 그냥 먹던가. 먹는 자, 근데 이제 관광 저에 대한 저는 궁금증이 풀리셨나요? 보모야 갈 거지? 수상. 너무 죽었어? 아니 계속 무슨 중. 그러면은 범우를 기다리지 않고 리무진의 문을 수행원이 옆에 서 있던 수행원이 열어줘요. 리무진 내부는 탐사자들이 모두 자리를 잡고 앉을 만큼도 넓고 큽니다. 아, 리무진이다. 그리고 우와. 검은색 고급 가죽 시트에서 은은하게 시원한 향기가 납니다. 와. 아 여기 차 끌고 왔는데. 리무진 처음 타봐. 미양이 똥차보다 낫지 않냐? 아니 다시 여기다 어. 내려주냐고. 우리 네, 차는. 내려주셔야죠. 당연하죠. 저희의 손님으로 모시는 건데 그에 걸맞는 대접을 해주는 건 당연한 일이랍니다. 너무 과한 친절. 근데 뭔가 어차피 어려 미양이는 매혹 판정 쳤잖아. 그건 그래. 혼란해요. 내 힘줘. 주인은 당신이 말하는 주인은 그럼 이 회사 설립자냐고. 네, 대표님이시죠? 원래 돈 많은 사람들이 테마사를 많이 찾곤 하지. 라고 그건 맞는데. 근데 관광업 하는 회사라고? 네. 그럼 부산이랑 관련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 헐 그렇게 되나? 몰라. 그냥 맞네. 부산도 그 관광지. 원래는 관광지였잖아. 맞네. 근데 우리한테 할 말이 뭔지 대략적으로라도 가르쳐 줄 수 없냐고 물어봐요. 그건 자신은 그렇지, 모른다고 그렇지. 해요. 아, 몰라. 아무튼 찾고 있다. 그냥 안내를 부탁한다는 말만 들었다 그래요. 그럼 그냥 가야지. 별 수 없네. 싸가지가 없네. 뭔데 사람을. 왜 이렇게 많아? 그러니까. 왜 이렇게 많아? 아니 내가 이거 16살이면 그럴 때지. 근데 안 내키면 집에 가면 되는 거 아니야? 맞아? 어른들 갈 거야. 어머는 여기서 살아. 네, 우리가 가버리면 쟨 누가 집에다 데려다 주는데. 아 그런. 아니 뭐 지하철 타고 가지고. 먹고 야, 거꾸로지. 우리 그때 그 상호에서 네. 서울 저쪽 가서
먹고 싹싹. 마음대로 하셔도 됩니다. 저는 모든 선택을 존중하기 때문에. 보는 게 재밌을걸? 가는 게 재밌긴 하겠지. 보모의 마음을 네가 바꿀 수가 없는 거야. 누가 설득 좀 해봐. 아. 범한테 똑같이 말해요. 가는 게 재밌을걸? 와, 그걸로 설득하는 거야? 설득도를 굴려봐. 나 설득 땡기라 안 돼. 밖에 없잖아. 그냥 롤플로 해야 돼. 위협을 할 순 없잖아. 근데 뭐 아무리 이상한 사람이어도 죽진 않겠지라고 해요. 여기 어른이 넷인데. 어른들이 맞아. 있으니까 괜찮아. 그래 우리 여차하면 나 추천해줄게. 맞아. 믿음직하지 못한 어른. 나 이것도 들고 있어 하고 블랙잭 보여줘. 무서운 거. 그러면 일단은 안 느끼는데 일단은 가는 걸로 합시다. 네, 일단은 고합니다. 자, 차를 타고요. 차를 탄 지 20여 분이 지나면 탐사자들이 탄 리무진은 주변에서 유명한 5성급 호텔 앞에 멈춰 섭니다. 우와. 내릴 때 역시 수행원이 문을 열어줍니다. 탐사자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호텔 직원이 입구에서 90도로 탐사자를 맞이해줍니다. 탐사자들이 호텔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재력 판정을 해야 합니다. 네? 아니 초대했다며. 에? 거지는 들어가지 말라? 저 안 예. 들어갈게요. 뭐야? 저 다시 거기 내려줘요. 왜 초대-